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44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447일차고요. 오늘 놓아버림이에요. 놓아버림 133페이지. 죄책감. 오른쪽에 보면은 그 죄책감 있어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네. 죄책감. 우리는 공포가 취하는 특정 형태 중 한 가지를 죄책감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냥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런 줄 알거든요. 근데 그냥 그냥이 아니라 이유가 있잖아요. 원인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원인과 결과에 사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이 마음 속에서 아직 살고 있잖아요.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튀어나갈 거예요. 마음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막연하게 공포가 아니라 공포가 취하는 그 형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책감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그래서 죄책감은 실제로든 상상이든 잘못했으니까 실제로 하든 상상이든 잘못했으니 했으니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느낌과 연관된다. 처벌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한 거죠. 처벌받을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원인과 응가 저기 인과응보 말이 써놓고도 몰라. 인과응보 응자가 먼저 뒤에 게 요새 먼저 나와요. 인과응보 뭔가 우리는 어 그냥 뭔가를 뿌려놨으면 그걸 받아야 된다라는 걸 또 이미 배운 거예요. 배운 거죠. 뿌렸는 걸 받았는 걸 받는다라고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이 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 제가 시크릿을 몇 번인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시크릿을 굉장히 많이 듣는 와중에 올 초반이었나요? 작년 초반이었나요? 기억도 안 나네. 다시 시크릿을 딱 듣는데 탁 제가 깨졌던 게 그 부분이었잖아. 아,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이거는 그냥 그냥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 얘기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있잖아. 그게 우주에서는 아니야. 그러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만큼 일을 해야지 이만큼 받을 수 있고, 이만큼 일을 하면 일을 못 받을 수 있어. 라는 정신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 정신세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정신세계로 해서 그거는 행동하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정신세계가. 뿌린 대로 거두니까. 그래서 그 정신세계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받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야. 그 영적인 원리에서는 그냥 잠재의식에다가 넣어놓으면 잠재의식. 어제 시크릿 하고 주무셨나요? 어제 우리 시크릿 하고 자자고 이제 그랬는데 각자 이제 하는 거죠. 각자 해야죠. 이제 자꾸 배우니까. 그래서 각자 릴렉스하게 하고 이제 잠재의식에 넣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오늘도 하는 거예요. 꼭 밤에서 몸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오늘 또 행사 시간에 있잖아요. 행사들 많이 오셨잖아요. 행사하는데도 몸을 가만히 이렇게 두시면서 해도 되고 앉아서 어디서 해도 그냥 자꾸 많이 하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상화를. 그래서 심상화를 그냥 우주의 원리에서는 내가 뿌리지 않아도 잠재의식에 넣어놓으면 잠재의식에 넣는 게 그냥 드러난다는 거죠. 넣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정신세계에서는 우리는 또 뭐야? 넣는 것도 해서 드러나게도 하지만 아직은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뿌린 대로 그냥 거둔다라는 거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뛰고 오는 거는 시크릿 하면서 올라오는 거는 또 나타나게 해야 하는 거는 또 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는 여기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 죄책감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느낌과 연관되어 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벌받아야 돼. 라는 것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은 바깥 세상에서 다가오거나 뭔가 벌받을 것 같아. 남은 벌을 받게 되죠. 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풀었으니까 받는 거야, 했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웃긴, 너무 이제 웃긴 게, 그, 뭔가 이렇게, 저희 며느리도 그렇고, 오늘 안 들어왔네. 출발해서 오고 있는가? 안 들어왔네. 근데 아들도 그렇고, 둘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거 뭐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뭔가 차가 있잖아요. 조금 위반된 거라든지, 뭐 장애인 자리에 장애인 차가 아닌 게 있다든지, 막 그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아직 우리가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질 않았잖아요. 고소하면 고소 당한다. 하지 마라. 관심 두지 마라. 막 그랬거든요. 어제도 이제 그 밖에 있는데 택시 기사하고 어떤 이제 승객이 내렸나 봐요. 내렸는데 뭐 저는 못 들었는데 이제 아들이 그런 것만 들려요. 왜? 막 싸우는데 막 그냥 싸우는가 봐서 아 그래? 그랬더니 택시 기사하고 싸운대요. 그래서 그래 하고 이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보진 않았더니 저러다가 딱 한 대 때릴 것 같다 하면서 싸울 것 같다 막 이제 불안감이 이제 막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때릴 것 같다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주차장 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러더니 저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이제 관심 갖지 말라고 관심 갖지 말라고 그러다가 뭐 크게 뭔가 뭐 크게 그러다가 지나가겠지 지나가겠지 하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관심 가져서 막 같이 불안해서 그게 동조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뭐 고소하거나 이제 막 그거를 이렇게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순간순간 들어오나 봐요. 얘네들은. 그러더니 그래서 하지 말라고 내가 많이 신고하면 신고를 당하게 되어 있다고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그래서 그게 아직은 우리가 정신세계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정신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놓고 잘못했어. 그러면 그게 어머 나중에 벌 받을 수 있어라는 그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공포를. 그래서 처벌은 바깥 세상에서 다가오거나 감정상으로 자신을 처벌하는 것. 감정적으로 내가 처벌당하면 어떡하지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고하면 신고를 당해.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걸 뭔가 고발해야 된다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관심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직 그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처벌받는 것으로 감정적으로나 내가 안다는 거죠. 내가 해놓고 이걸 벌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처벌받는다는 거로 나타난다.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는 죄책감이 딸려오며, 죄책감이 당연히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죄책감이 딸려와요. 그래서 어디 가자 그랬는데 못 갔어. 그것도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을 굳이 상황이 안 돼서 못 왔어. 그럼 죄책감은 굳이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그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럼 되는데 죄책감을 또 가지면서 그럴 필요는 굳이 없다는 거죠. 내 의식을 30으로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딸려오며 따라서 공포가 있는 곳에는 죄책감이 존재한다. 공포가 있는 곳에는 죄책감이 존재한대요. 내가 이랬었었는데, 과거에 이랬었는데, 라고 해서 죄책감이 존재하는데, 죄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난 안 한다 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에고들의 감정들이 200 이하에서는 20에서 175까지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순식간에 슝 돌아버려요. 그냥 몇 초 사이에 싹싹 돌아버려요. 감정적인 게. 그래서 죄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근력을 시험해 달라고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상태,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고 하면서 그 죄책감 있죠. 잘못했는데, 내가 이랬었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막 생각하면서 거기다 집중을 하면서 오린 테스트 있잖아요. 근력 테스트라면 이게 뚝 떨어진다는 거죠. 에너지가 엄청나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 이하에서는 내가 근력이나 모든 것들이 에너지가 뚝 그냥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력이 약하다는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경험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처음에 의식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선생님 사무실에 갔을 때, 그때 무슨 어디, 석섹스 파트너인가?
그거 지금 안 나오지 않나요?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뭐가 있었는데 그 좀 나이 드신 분이 있었는데 저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모른 테스트를. 그때 했을 때 진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니면서 각성이 안 돼서 그렇지 다니면서 각성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각성해야 돼요. 아, 내가 각성하고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뭔가 내가 각성이 안 돼 있다라는 거. 각성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 프로그래밍으로 그냥 돌아가요. 자동 프로그래밍은 각성하지 않아도 저절로 체면이 당해서 체면 당한 대로 다니는 거죠. 자꾸 각성하려고 하고 에고의 움직임을 차분하게, 차분하게 있는 상태에 있어야 또 들려오는 거예요. 어제도 막 너무 좋았던 게 첫 시간에, 그 첫 시간에 미국에서보다도 더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세미나는 영 미국에서 들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미국을 간다는 건 시간을 써서 비용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엄청 그 비전과 큰 에너지를 받아왔어요. 여기서는 규모가 지은 지 얼마 안 됐고요. 완전 5성급이면 너무 좋아요. 여기 막 LA에 무슨 호텔 있잖아요. 호텔에서 나 볼 수 있는 천장에 막 새가 다니고 막 있죠. 엄청나게 그냥 최첨단으로 해서 막 레이저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놔서 엄청나게 좋아요. 꼭 한번 와보면 좋을 정도로 너무너무 다시 한번 또 오고 싶다. 5성급이니까 뭐 숙소도 너무 좋죠. 그래서 시설도 행사하는 시설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엄청 좋은데 그리고 아우 첫 세미나에 그 라이언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도 너무 좋고 근데 뒤에 이제 여기에 오는 미국에 계신 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세미나를 해주실라나 했는데 잠깐 왜 10분씩 막 이렇게 해주시고 들어가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 분인가 오시고 가방 들고 나오시고 한 분만 오시고 아직까지는 오늘 또 나오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세미나의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과거에 너무 묻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미국은 벌써 이미 앞서가서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 더 위에 앞서가고 있고. 하여튼 그런 차이점을 보는데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초보 사장님인데, 초보인데, 미국도 갔다 왔는데 그때는 안 들렸다는 거야. 근데 요번에 들린다는 거죠. 당연히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들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잘 되겠다. 이 의식 공부하고 에너지 공부하는 우리가 너무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잘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우리는, 음, 이, 어, 각성해서 알아차리고 안 좋은 거는 빨리 내려놓고 좋은 거는 좋은 느낌은 내면에서 편하게 내면에서 기쁜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보면 좋은 내용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생각, 죄책감을 하면 근육 테스트를 하면 또 떨어지는데 그때 제가 선생님 사무실에서 그 그분이 딱 했을 때 좋은 생각해 보세요. 나쁜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셨을 때 나쁜 하세요 했을 때 제가 그때 되게 막 미워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을 생각을 했더니 그분 생각에 집중을 했어요. 이미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는 14년 전이죠. 좋은 거 생각하는데 좋은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냥 아이들 지금 생각하면 손녀, 딸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얘 되게 재밌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웃긴지 되게 애기가 재밌어요. 그래서 그 아기 생각하면 아마 이게 에너지가 이게 기쁨으로 사랑으로 가서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질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 셋을 생각을 했더니 에너지가 그래도 이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 그쵸? 에너지가 강력해지는데 미워하는 거. 저 사람 왜 저래?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왜 저렇지? 남편이 술을 먹고 맨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잘 됐으면 하는 말이잖아요. 잘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막 원망과 뭐 있잖아 내가 또 못해준 죄책감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200 이하에서의 어떤 그 에너지가 작동이 되니까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죠. 특히 죄책감도 30이에요. 죄의식 죄책감. 그러니까 에너지가 쭉 약해지죠. 그래서 근육이 순간적으로 약해짐을 알 수 있다. 내 에너지가 높게, 얕게, 그냥 순간에도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해도 돼요. 나쁜 거 죄책감, 어떡하나,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잖아요. 순간순간 각성하면서, 그래,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막, 이러면 이게 강해지는 게. 그냥 억지로 막 이게 아니라, 한번 해보시면 몸에 있잖아. 뭘 생각하느냐, 무엇을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냐, 좋은 감정을,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에너지가 내 스스로 올인 테스트를 그냥 순간 해보, 이거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진 않은데, 이거는 마음을 관통해서 떠나 있으신 분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의식 수치를 다 표현을 해놓은 책이 또 있잖아요. 다 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계셨을 때, 살아 계셨을 때. 그래서 이 의식 수준이 의식 수치가 있다는 거. 근데 내가 순간 내가 누군가를 있잖아요. 그냥 어이구 하고 막 미워하면서 했을 때 이 미워하는 생각,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이 있을 때 이게 약해진다는 거죠. 그냥 순간 해보셔서 각성하는데 해보시는 거는 또 기억이 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각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뇌 방구의 동기화 상태가 깨지고 이렇게 되면 약해지잖아요. 에너지가 약해지면 대뇌 반구의 동기화 상태가 깨져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경락, 경락의 에너지 균형, 경락의 에너지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경락도 깨지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주로 뭐예요? 아픈 사람들이 약해서 아프고 막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이 경락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경혈 뭐 다 흐름 막 깨져버리니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데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아픈들이 거기는 에너지가 약하게 떨어져 있는 거야. 결과가 나는 죄책감을 나는 벌 받아야 돼. 그래서 벌 받았다는 생각을 무의식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아플 때. 그래서 아플 때 순간 뭐지?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각성해 보면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이렇듯 죄책감의 본성은 죄책감의 본성이 있어요. 죄책감을 느낄 때 본성은 파괴적이다. 파괴적인 거. 몸도 뭐 하는 일도 다 파괴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파괴적이라면 죄책감을 찬양하는 찬가 같은 것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죄책감을 찬양하는 것.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왜 죄책감을 이롭다고 할까? 예를 들어 어느 정신과 의사는 어, 잡지 기고문에서 죄책감을 찬양하며 단언했다. 죄책감은 우리에게 좋습니다. 라고 찬양한 것도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적절한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달았다. 적절한 죄책감. 이제 죄책감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는지 보라. 적절한 죄책감이 좋은 건지. 그래서 죄책감은 우리에게 좋습니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진짜 동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우리는 길을 건널 때 차가 오는지 보려고 양방향을 살펴요. 차 오는지 양방향을 보는데 이런 습관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우리는 어렸을 때 조심성 없이 건너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쁜 행동이야라고 가르치면서 하면 죄책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런 것까지도 떠나서 아마 교육을 한다면 엄청나죠. 부정적인 걸 인식을 시키지 않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걸 요새 이렇게 봐요. 이거 하면 안 돼.
부정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하면서 안 좋은 거를 상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걸 모르니까 그러잖아라고 해버리면 그 말을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으로 있잖아요. 부정적인 걸 더 잡아요. 우리가 아직 부정성이 아직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가능성 있게 희망적이게 표현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이렇게 되잖아 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느냐.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이 교육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안 되잖아. 진짜 안 되잖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아니 정말 좋아 그러고 제가 있잖아요. 너무 웃기게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야 진짜 좋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진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에너지를 똑같이 쓰는데 "진짜 안 되잖아요." 라는데 포커스를 쓰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습관적이라고. 자꾸 바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에너지를 쓰느냐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의식 수업이에요. 근데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어릴 때 습관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의식 수업 듣는 게 참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오늘은 수업이 없죠? 그래서 내일 수업이 있습니다. 9시 30분까지 일요일 날 내일 의식 수업, 서울 의식 수업이 있고요. 그래서 나쁜 행동이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의 미숙한 마음에 현실을 보는 눈 대신에 죄책감이 들어앉는다. 현실을 보는 눈 대신에 죄책감이 들어앉는다. 또다시 잘못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은 현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학습된 행동이다. 그러니까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예방하지 못하는 예방하는 일은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예방하는 일이라고 학습된 건데 실수하지 마라, 잘못되지 마라, 잘못하지 마라, 예방해야 된다라고 해서 좋은 뜻이 있긴 한데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데 나쁜 행동이라고 배웠다는 거야. 그래서 나쁜 행동을 하면 죄를 받아. 라고 우리는 또 정신세계에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죄책감의 90%는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다. 죄책감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옛날에 잘못했다라는 것에 잘못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죠. 네, 죄책감이라는 것에 좀 너무 이뻐. 아기가 지나가는 거 많이 컸네. 돌이라는데 다음 달에 죄송합니다. 딴짓을. 네. 그래서 죄책감의 90%는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사실 가장 경건하고 온화하고 악이 없는 사람들이 죄책감으로 만신창이가 된다. 경건하고 온화하고 악의가 없는 사람들이 죄책감으로 만신창이가 악의가 없는데 그냥 죄책감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죄책감은 자신을 비난에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며 스스로 못을 박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죄책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을 비난을 해서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되지 못했다고 스스로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못 박는 일이기 때문에 죄책감은 안 좋은 거라는 30이잖아요. 의식 수준의 20에서 1000까지의 30이기 때문에 낮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게 음 제가 어제도 이렇게 잠깐 보니까 저희 그 뭐야 남편 같은 경우는 아들한테 정말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또 그냥 이렇게 같이 있는데 너무 잔소리를 하니까 "아니 그 얘기 그렇게 좀 안 하면 안 돼?"
왜 여기까지 에너지를 막 그렇게 안 좋게 막 그러는 거야, 막. 응?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 가만히 있는데 계속, 그러니까 본인도 어릴 때 중학교 때 막 있잖아요. 애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어릴 때 그 신념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반항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사고를 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얌전했어요. 얌전한 게 얌전한 게 아니라 아직 힘이 약하니까 힘이 있었는 거죠.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근데 중학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힘이 생길 때부터 사춘기가 생기잖아요. 힘이 생길 때부터 사춘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때 엄마한테 반항하고 저항하는 게 사춘기잖아요. 내가 좀 힘 좀 있어서 그냥 되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 맞짱 떠도 괜찮을 것 같은 때가 돼서 그때가 맞짱 떠도 된다라고 할 때가 이제 사춘기거든요. 네, 그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삽삽삽삽 사고를 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가 찬 거예요. 저희 그 남편이 연락이 안 돼, 애가. 그럼 어디 도서관 찾아가서 막 옥상에 올라가서 막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있잖아요. 그렇게 잘 찾아오더라고요. 아니, 희한하게 애가 어디 있는지 그렇게 잘 찾아. 저기 그 달서구 도원동에 살았거든요. 그쪽에 뭐 얘가 깜짝 놀란대요. 자기도 뭐 보면 또박또박 하면 이상하다 딱 보면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애들이 다 쫄아가지고 막 있고, 그래서 막 담배 피다 걸리고 뭐 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엄청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웃긴 게, 저는 자기 아들만 데려오면 되잖아요. 세워놓고 그냥 막 이처럼 뺨 때리지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랬나 봐요. 웃겨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자는데 막 안 좋은 거예요, 느낌이. 그 깨보니까 얘가 뭐 늦게 들어와서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보는 수준에서 뭐가 잘못됐겠죠? 잘못됐는가 봐요. 그런데 그 잘못되는다고 봤겠죠. 그런데 둘이 엎드려 뼈치 않으니까 친구가 집에 와서 자는데, 아니, 자기 아들만 때리면 되지. 엎드려 뻗쳐가지고 둘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빨리 너 가라고, 택시비 주고 있잖아. 빨리 너 니네 집에 가라고 보내버렸다니까요. 그 본인도 어릴 때 아들을 때렸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계속 잘못될까 봐. 죄책감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해서 잘 되라고 하는 말이 너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가, 그 불안감과 공포심과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 좋은 거죠. 그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돌 때 나갔다 어린 거예요. 26살, 25살 때를 놓고 26살이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도 참 철이 없는 나이여서 그랬었구나. 그때는 그 수준이 최선이었구나. 라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면 뻔뻔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의식을 높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뻔뻔한 게 아니라, 옛날에 어머 쟤는 뭐야? 뻔뻔하잖아? 아니라는 거야. 그 뻔뻔해 보이는 게 의식이 더 높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뻔뻔해서 흥 하고 막 지멋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마음을, 그냥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지나간 거. 지금 내가 어떤 것을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어릴 때 돌 때 너무 잘 자고 심심해서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길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훨씬 넘지. 그러니까 잠자고 일어나자마자 피아노를 치러 갔어요. 그 참 철딱서니 없이. 갔다 왔는데 애가 그, 그때 느꼈던 느낌은 30분 넘게 줄줄줄줄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아주 딱 일어서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가 아니었거든요. 약간 기면서 붙들고 일어날 때라서, 돌이 조금 안 됐거나 이랬을 때 엄마가 깼는데 없어졌어. 한 30분을 넘게 울었었던 것 같은 그 느낌이 그냥 있더라고요. 그때 죄책감이라든지 어릴 때 감정적인 거를 제일 많이 애한테 이렇게 막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게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그게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공부하면서 자꾸 내려놓으려고. 그리고 차분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왜 그런지 알아? 네가 행동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각성하자. 그러고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식이 계속 바뀌어야 되고, 죄책감에 있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적이다. 죄책감은 내가 나를
파괴적으로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나간 거는 재맥락하고 재맥락해서 풀려나야 되고 지나간 과거, 지금 현재 어떤 에너지로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도 각성하는 하루 되시고요. 인천에 계신 분들은 오늘도 감동받을 준비, 또 앞 시간에 또 이제 그 미국의 사장님들하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네, 아마 감동받고 비전을 엄청 느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